이 난삽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사악함의 본성, 하이에나 떼들과 같은 집단 공격성에 대하여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인간이 얼마나 무섭고 사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스럽게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위로받는다 하면서 눈물 짓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러한 위선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백색 인간들은 결국 집단 패싸움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원조는 나폴레옹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패권을 지는 데 실패한 프랑스는 늘 코앞의 영국이 폼 잡는 것이 아주 눈꼴이 사나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무시하듯 프랑스 사람들도 영국 알기를 눈곱의 때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국이 해군을 키우고 해안 봉쇄령을 내리고 하는 게 영 마뜩잖아 하던 참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희대의 걸문이 나타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단숨에 영국을 때려잡겠다고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열광했고 곧 프랑스가 세계 최고가 되리라고 환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이 북극의 곰 러시아로 쳐들어만 가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에서 대회전이 마치 축구 예선전 치르듯이 치러지면서 프랑스에는 최대 600만 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릅니다. 나폴레옹의 영광 뒤에 이 많은 프랑스인들이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대회전을 한바탕 치르고 100여 년간 조용하던 유럽 백색 하이에나 떼들은 그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또다시 집단 패거리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겉으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도 대공이 그 유명한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전쟁이지만은 이를 핑계로 이번엔 독일이 전면에 나서서 너희 프랑스 영국 놈들 내 앞에 무릎 꿇어, 나 게르만의 후예 유럽의 중심 독일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주역은 단연코 독일입니다. 그러나 1차 대전에서 독일은 또 참패를 합니다. 그 후 전후 배상금을 물어가면서 가뜩이나 후발 주자인 독일은 자존심도 상하지만 정말 죽을 맛이다 하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바닥인 독일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탄생하는 모습, 노는 모양새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영락없는 프랑스 나폴레옹 2입니다. 히틀러는 대중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대중 스타들이 대중을 휘어잡듯 팬덤 세력을 정치권에 이용하는 원조급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괴벨스라고 하는 희대의 정치 PD가 달라 붙습니다.
히틀러의 광장에서의 연설, 무대를 꾸미는 능력, 길거리 군중들의 배치, 여러분 무슨 대중 팝가수 공연장 같지 않습니까? 정치, 광고, 기획, 연예의 모든 기법이 총동원되면서 독일 국민은 위대하고, 유럽에서 그동안 잘난 척 거드름 피우던 유대인들을 이번에 내가 모조리 혼쭐 내겠다 하면서 대중선동을 하는데, 그 냉철하다는 독일 국민들도 모두 깜빡 그 사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미친 듯이 광신도들이 되어서, 여기에는 로마 교황청도 그 광기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히틀러의 광팬이 되어가면서 히틀러를 응원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하찮은 순간에 모두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해야 하겠습니다. 히틀러 또한 나폴레옹이 범한 우를 그대로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번에도 북방의 북극곰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 모두 왜 러시아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스크바 정부가 당시에도 약체라 여겨지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만 공을 들여서 모스크바를 먹게 되면 아시아 전 대륙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프리카를 먹나, 남미 대륙을 먹나, 아시아 대륙을 먹나, 식민지를 넓히는데 러시아만큼 매력적인 영토도 없지 않았을까. 그것이 나폴레옹과 히틀러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에 야심을 가졌던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해 있었다면 히틀러의 생각도 좀 달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유럽의 미치광이 히틀러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연합국,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등이 연합국이 되겠습니다. 연합국의 군인, 민간인 사망자 총수는 자그마치 사망자 총수는 6,100만여 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전범국인 독일, 이태리, 일본의 경우는 불과 1,2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독일, 이태리, 일본 그 침략국들이 점령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 자료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전쟁을 치르고 히틀러는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무솔리니도 감방에 가서 죽고, 히로히토 일본 왕은 핵무기 2방을 맞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 빠져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러시아, 즉 소련 사람들이, 군인, 민간인 다 합쳐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이 정도 보면 같은 연합국이라 하더라도 공산치하의 스탈린 쪽 국민들이 가장 보호를 못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탈린은 자기 국민들을 전쟁터에서 방탄용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식민지들 상당수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연합국들에 대해서, 승전국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2의 족쇄가 다시 채워졌지만, 우리처럼 비국의 재연장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다수 제3세계 피식민지 국가들이
독립국가로 해방된 것은 확실히 역사의 큰 발전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만들어졌고 백색 인종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운동, 인권 존중의 시대의 개막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들 대다수를 미국과 소련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독립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확실히 역사의 진전입니다. 미, 소는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냉전 구조를 짜나가지만은 이때의 시스템이 그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와 같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 하는 게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또다시 전 세계는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모두 걱정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백색주의 국가들이 한 축이고 이번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 거기에 북한과 이란, 그리고 제3세계에서 반미주의 성향이 강한 독재형 국가들이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로 한 20여 년 흐르더니 여기에 비주류연합처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투쟁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밀레니엄이 해인 2000년에 뉴욕에서 터진 9.11 테러는 앞으로의 21세기가 단순히 자본주의냐 공산주의의 대결만이 아니고 여기에 여전히 백색주의 기독교권과 2000년간 적대적이었던 이슬람권과의 갈등, 거기에 백인들에 대한 아시아계 중국계의 황색 반발도 같이 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미국 주류사회나 EU권 유럽사회는 이미 세계적인 어쩔 수 없는 대서로 자리잡은 세계 인구의 대이동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은 아프리카 난민이나 중동 난민들로 상당수 도시들이 거의 점령돼 가고 있으며 미국도 멕시코계, 남미계 이주민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간의 국경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갈등만 갈등이 아니고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자들 문제, 이들의 인권 문제, 기초생활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푸틴처럼 짤데기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런 구모델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인들의 끊임없는 인구 대이동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22세기로 가면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국가가 있고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로 전 세계가 이원화될 수도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도시 해체가 벌어지는 것처럼 국가 간에도 매력 있는 국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살고 매력이 없는 국가는 자꾸 쇠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매력 있는 국가로 남을까요? 아니면 정말 밥맛 없고 재수국가로 전락할 것인가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점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점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